자고 나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나스닥 지수가 몇 퍼센트 올랐냐면 12% 올랐습니다. 딱 한 새벽 2시 20분쯤인가요? 15분쯤인가요? 그때 딱 발표가 나면서 증시가 횡보를 했죠. 뭐 딱히 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발표가 나면서 급등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급등이었냐면 12%. 저번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가짜 반등 월요일 날 그때만 해도 마이너스 5에서 그때 플러스 뭐 5인가 6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 정도 올랐었는데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12%였으니까 1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는 이런 거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너무 많이 하락했었는데 뭐 없어 라고 하는데 계속 공포적인 뉴스만 나오다가 뭐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이제 전략적 후퇴를 해줍니다. 이 전략적 후퇴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뭐 이 발표를 한 거를 오피셜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발표였었냐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관세를 125%로 인상한다. 어제 나온 뉴스가 104%였습니다. 21%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보복 조치를 해가지고 84%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고 더 이런 식으로 간 거고 다른 나라들은 보복 조치를 안 했습니다. 트럼프를 알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해봐 이러면서 간 거고 그러니까 보복 조치 취하지 않은 나라들은 90일 동안 유예해줄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유예하는 기간 동안은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거다. 그럼 그 90일 동안 뭐 할 거냐?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뭐 다른 나라들, 일본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무역 협상을 하자. 너희들이 적자 보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무역의 밸런스를 맞출지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이야기를 해볼 시간도 없이 무슨 관세를 벌써 다 부과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됐었던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라고 본 겁니다. 90일이란 유예 기간이어도 유예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30일과 90일은 다르죠. 저번에 30일 때만 해도 딱히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90일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협상을 해보자 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125%인데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협상에 나와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협상의 딜을 우위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관점은 하나예요. 저번에 영상에서 찍었던 그 달러 패권과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무역 적자라는 밸런스를 지어줄 수 있는 딜을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관세를 통해서 그 무역 적자만큼을 상쇄하겠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밸런스 맞추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들어봤을 땐 관세를 맞느니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낫죠. 왜냐하면 무역은 경쟁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관세를 세게 받는다. 그러면 일본 제품이랑 중국 제품은 잘 팔리게 됩니다. 한국 제품이 안 팔리게 되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기업들을 망하게 하느니 그냥 뭐 미국산 물건들을 많이 사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대신에. 그러니까 그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내수의 사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수출을 살릴 거냐, 수출을 살리고 수입을 힘들게 할 거냐, 요 선택인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무래도 수출을 살려야 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갈 거고. 그래서 결정을 하기 쉽지가 않은데, 무역이라는 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를 세게 때리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강제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좀 어느 정도 관세 철수를 했죠. 10% 정도 빼고는 철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제 뭐 이랬을 때 여기 베센트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힌트가 나와요. 뭐냐면 대통령이 개입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90일간의 휴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나라는 좀 해주고 어떤 나라는 해주자 이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좀 태도에 약간 스탠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90일 동안 좀 쉬면서 협상을 하자. 시간을 벌자라 대통령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관세 변경은 국가 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이뤄졌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일시 중단은 시장 반응 때문이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채권 자경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무서워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 말을 합니다. 채권 금리가 튀어오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직접적인 지표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채권을 던졌잖아요. 뭐 중국이 던진 건지 트레이더들이 던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튀어올랐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니까 이제 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을 해요. 시장은 트럼프의 최고 관세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 이제 이게 바로 트럼프의 의도였다. 뭐 이제 그래서 일본이 협상팀을 보낸다. 뭐 이제 한마디로 이게 그 최고 관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뭐냐면 최고 관세는 너희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니까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답변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답변이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무역 협상팀을 보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해줘라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관세라는 건 일종의 빨리 오라는 신호 같은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냐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뭐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좀 달래주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이게 협상을 하자라는 형태로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증시가 좀 좋았었던 것 같고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면제를 검토하겠다. 아무래도 이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쪽에서 요청,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불만들의 표현. 애플 같은 경우도 관세 되기 전에 막 비행기에 애플 아이폰 실어오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3,000달러가 넘을 것 같다. 아이폰 하나가 이제 400만 원대가 될 건데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트럼프도 좀 바꿔야 될 것들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려졌다. 그리고 뭐 이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중국에서 관세가 더 이상 인상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복 관세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나은 얘기들이 나왔고 연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준비도 되어 있었고 금리를 조정하면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라 봤던 거고 연준도 동원하려 했었던 거고 서로 좀 어느 정도 다 대응을 하려고 했었다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세를 세게 때리는 게 실제 의도가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실제 의도니까 관세 맞고 싶지 않으면 협상팀 빨리 보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느 정도 의도를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90일 동안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증시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서 또 지지부진 하는데 이제 트럼프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취임 6개월 차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미국의 힘이 뭐 아직까지는 센 타이밍이 하겠지만 또 이렇게 길어지면 협상에서 또 반년 또 길어지고 나면은 과연 이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협상이 원래는 자기 취임하자 바로 한 달 여유 줄게. 뭐 4월에 할게. 이제 90일 여유 줄게.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가져가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이 봤듯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복관세로 나오는 걸 보고 타겟팅을 정했던 거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협상으로 응할 것이냐 싫어 나는 그냥 보복관세로 갈 거야 그냥 강대강으로 가봐 이러면 트럼프는 또 강으로 가거든요 이제 결국은 어떻게 상대가 대응하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또 바뀔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서로 강대강으로 가볼까 말까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협상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러면은 예 이제 소소하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 했던 거 빼고는 그렇게 나쁜 것들은 없었어요. 당장은 이제 트럼프 말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살짝 애매하던 것들을 빵 하고 때려버렸던 거죠. 근데 아마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건데 90일 지나면은 여름입니다. 그 협상하고 나면은 저는 이번 거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데미지를 약간 먹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 그 소비 위축 구간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 데미지가 보통 한 반년 정도 걸리니까 트럼프 취임하고 하니까 한 여름부터 경기 침체 지표들이 막 뜰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 협상이 진전이 없고 이러면서 트럼프가 또 강공 모드를 다시 돌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가을에는 꽤 좀 시니컬한
지표들도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조심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90일이라는 여유 동안은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지 않았을까? 실제로 나스닥 지수가 2천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한 곳이구나라는 거를 알려준 곳이 미국인데 뭐 이제 한 90일 동안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위기들이 해소가 되겠죠. 만약에 진짜로 그냥 강공 모드로 관세로 돌파했다. 예, 우려됐던 것들이 굉장히 빨리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얼른 찍습니다. 얼른 찍어야 또 여러분들도 코스피 투자할 때 도움 될 거니까 편집 없이 가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